네, 이번에는 프리 리스트 엘로케이터, 다른 말로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고정 크기 엘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메모리 풀을 할당을 받았을 때 고정 크기로 잘라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 크기가 아니라 같은 메모리 풀을 여러 개의 사이즈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엘로케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이 헤더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할당을 할 때마다 이 헤더도 같이 할당이 돼요. 즉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앞에 헤더가 붙고 데이터가 뒤에 따라 붙는 이런 형태를 항상 이 메모리 풀 쪽에다가 엘로케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헤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패딩이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딩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보통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할당하되 이 팔의 배수 단위로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8 혹은 뭐 20, 24 아니면은 뭐 32, 뭐 64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8의 배수에 맞춰지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풀에 어떤 데이터를 할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전에 할당된 마지막 사이즈가 20이라는 메모리 주소까지만 이 할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할당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바이트짜리 어떤 데이터를 할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헤더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패딩을 줘서 우리가 이 8의 배수 단위로 맞춘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4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헤더를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패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패딩은 대체 왜 들어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일종의 최적화를 위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희가 64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 CPU가 8바이트 단위로 메모리를 패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던가 데이터를 패치를 한다는 거예요. 즉 CPU가 읽어들고 처리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23짜리 데이터를 CPU가 읽고자 한다면 이 8, 8, 8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즈가 5짜리 어떤 데이터를 지금 CPU가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CPU는 항상 이 얼라이먼트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0 이렇게 있고 메모리 시작 주소입니다. 메모리 시작 주소 0, 8, 16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CPU는 한 덩어리 이렇게 가져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5짜리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5짜리 데이터라는 건 사실 이 8바이트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번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쳐서 두 개의 블록에 걸쳐서 할당이 돼버리면은 같은 5바이트 사이즈 단위를 읽고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두 번의 메모리 읽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패딩을 줘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 패딩 3을 줘서 뭐 이렇게 맞춘다라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주기 위해서 이 패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헤더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초기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일단은 어떤 이 파라미터로 뭐 할당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이 얼라이먼트 크기를 줘요. 뭐 어떤 내가 4바이트 단위로 얼라이먼트 맞출 것인가, 뭐 8바이트 맞출 것인가 이런 걸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는 내부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노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요. 자, 그럼 이 노드들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 그냥 내가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가 있다 했을 때 막 할당 해지를 반복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이미 할당이 된 애들인 거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각각이 이 정보들이 연결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 사이즈가 1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000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노드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노드의 사이즈가 이 1000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1000짜리를 할당 받을 수 있고 사이즈는 1000이고, 그 다음에 시작 주소는 뭐 0x10이다 라는 어떤 노드를 일단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실제 할당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패딩 계산은 항상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엘로케이터를 할당을 할 때마다. 자, 여기에 처음에 이 1000이라는 노드가 이미 연결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맨 처음 할당을 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사이즈가 20짜리 데이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1000을 보고 이 20을 할당하는 거는 1000으로 충분하죠. 그러면 이 1000에서 뭐 20 플러스 뭐 헤더 사이즈 해가지고 내가 실제 이 20을 할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외한 나머지 크기가 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이 어떤 연결 리스트 상에서 이 1000이란 노드를 제거를 하고, 자, 내가 이제 할당할 수 있는 거는 930짜리 사이즈야 라는 거를 연결 리스트에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할당해 준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할당을 했다라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여러 번 우리가 이 엘로케이터에서 할당 해제를 반복한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당과 해제를 반복하면 여러 개의 크기의 공간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50짜리 데이터를 할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메모리 공간은 뭐 100이고, 얘는 뭐 20이고, 얘는 10, 뭐 얘는 뭐 300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러 개의 4개의 노드들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50짜리를 할당할 수 있는 애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검사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100이 있으니까 얘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 50은 할당한다라고 세팅을 하고, 이제 이런 여기만 이제 여유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현재 연결 리스트상 메모리 풀에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 중에서 내가 할당할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 오후내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모리를 프리 시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리 뭐 한 50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50짜리라보다는 어떤 그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데이터 앞에 저희가 아까 헤더를 같이 붙인다 했었죠. 이 데이터로 가게 되면은 얘가 어떤 몇 바이트짜리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럼 여러 가지 연결 리스트들이 지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0x 0, 0x 뭐 30, 뭐 80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주소도 같이 저장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 헤더가 뭐 0x 뭐 70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내가 할당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프리를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어떤 이 노드를 만든 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넣어가지고 연결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병합 과정이라는 게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결 리스트에서 얘를 이렇게 중간에 넣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랑 얘랑 메모리가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연결 리스트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합 과정도 거친다라는 점이 이 해제 과정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는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죠. 뭐 헤더라는 개념도 있고 패딩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연결 리스트 개념도 있고. 자, 대신에 장점은 저희가 가변 크기라는 거죠.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이즈를 넣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단점은 이 탐색 시간 과정에서 5의 n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할당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실제 할당 가능한 공간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노드들을 다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이 프리리스트 엘로케이터, 가변 크기 엘로케이터와 그 다음에 완전 균형 이진트, 레드 블랙 트리라든가 ABL 트리라든가를 같이 병합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